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6장, 7장에 걸쳐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 장에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변수 부분을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물론 그 전에 우리가 뭐 리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고, 이게 리스트는 뭐 변경 가능한 객체, 뮤터블 객체다 라는 것과 뭐 딕셔너리도 잠깐 봤고, 그리고 뭐 문자열, 그리고 정수, 숫자형, 그리고 불형 뭐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리스트라는 놈이 데이터 타입 구조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얘는 대괄호로 시작을 해서 대괄호로 끝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이 여러가지 종류의 데이터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죠.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 있고, 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자료형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그만큼 가변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사용 방법을 익혀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리스트에 대한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배열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죠? 배열이라는 게 없는데, 그나마 배열과 가장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리스트에도 인덱스라는 거가 존재하고, 우리 반복문을 통해서 접근도 하고 뭐 값도 변화시키고 등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배열의 원래 타 언어에서의 배열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얘는 오로지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 그러니까 인트면 인트, 아니면 캐릭터면 캐릭터, 아니면 뭐 문자열이면 문자열, 이렇게 배열을 딱 한 타입만, 한 가지 타입만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아울러 배열은 딱 정해진 방의 개수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100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 딱 만들어지면 이게 메모리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이렇게 100개의 방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허나 그에 비해서 리스트는 배열과 다른 차이점은 다른 자료형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앞에서 잠시 봤던 리스트의 append라는 메서드, 이제 메서드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함수라고도 하고 메서드랑 뭐 같은 말인데요. 왜냐하면 리스트도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append라는 메서드 함수를 써서 계속 우리가 가변적으로 이렇게 이 방의 개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삭제를 하면 지울 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자바라는 언어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리스트 계열들이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 그리고 뭡니까, 벡터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류와 아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일반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리스트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리스트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그런 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 같은 경우 우리는 학생 10명의 성적 평균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평균을 계산하려면 당연히 총합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려면 먼저 각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성적을 읽어 들여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데이터 저장 구조에서는 변수다, 그죠? 변수이다. 그래서 학생이 10명이므로 10개의 변수가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30명, 100명 이렇게 돼버리고 뭐 1000명, 10,000명이라면
변수가 막 변수 선언하다가 볼일 다 보겠다. 그죠? 예, 그래서 30개 정도의 변수를 생성하고 성적을 저장해야 한다. 만약 100명이라면, 아니 10,000명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일이 생성하다가는 프로그래머의 생활이, 프로그래머를 아예 그만둬야 되죠. 그죠? 이건 아주 옛날 방식이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자, 요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변수라는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변수는 이렇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으면 어차피 숫자형이든 뭐든 간에 전부 다 객체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변수의 타입이 변수가 되죠. 근데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 이제 스택이라는 공간에 뭐 우리만 쓰는 이 파이썬만 쓰는 곳이 아니잖아요. 메모리라는 게. 그죠? 다른 OS 영역이라든지 다른 기타 프로그램들도 깔고 뭐 하다 보면, 사용을 하다가 보면 변수에는 다른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변수는 삐짓고 들어가서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띄워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리스트는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 정수형이나 뭐 이런 변수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call by objective, call by를 value에서 값이 복사가 돼서 다른 객체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여기에 할당한다라는 내용도 배웠고,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주소를 공유해서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고 생성을 하고 뭐 등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는 하나의 이름을 서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만약에 스코어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코어 이런 형태로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코어즈 하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10, 20, 3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들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정수형 리스트가 돼 버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값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리스트에도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도 인덱스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0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n-1 그죠? len 이라는 함수도 배웠죠. 그죠? len 하면 얘는 이거의 크기를, 사이즈를 리턴을 해주죠. 그래서 인덱스는 항상 첨자, 인덱스를 다른 말로 다른 책에서는 또 첨자라고도 부르거든요. 예, 그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배치가 되더라라는 것이고, 아울러 스코어즈라는 이 리스트 변수명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고 접근을 이 인덱스로 접근을 해서 또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이터를 또한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변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수로 1000명, 10,000명을 우리가 한다면 굉장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람들은 또 고안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번 장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될 이제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리스트란 해서 쉽게 말해서요. 쉽게 말해서 얘는 쉽게 대량의 데이터, 요즘에는 데이터가 한두 개 있는 거는 데이터라고 말도 안 해요. 그죠? 워낙 빅데이터 시대고 데이터가 대량으로 회사나 현업이나 뭐 이런 곳에 사용할 때, 개발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들을 많이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우리가 탄생되게 된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아주 간편하게 처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대괄호 안에 여러 개의 값을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장소죠.
그래서 리스트는 아래와 같이 대괄호 안에다가 값을 나열을 하면 되죠.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파일 입출력을 배우면 리스트를 통해서 파일을 읽어들여서 그 값들을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쭉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태, 문법 구조는 이렇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정수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생성을 한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예, 요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초기 값이 있으면 위와 같이 생성하면 되지만 공백 리스트를 생성한 후에 그쵸? 이걸 말하는 거죠. 스코어즈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뭐예요? 그냥 빈 리스트예요. 빈 거. 그죠? 선언만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메서드, 함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각각 우리가 지난 장 마지막 장에서 아마 실습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성적 입력받아서 이제 출력을 하고 계산을 하고 뭐 랭킹을 뭐 우리가 구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렬 했던 그런 예제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우리가 append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자, i 값이 루프 변수로 들어가 있고 range가 이거는 0에서 9다. 그죠? 0에서 9 사이 10번 돌 거예요. 그리고 나서 scores append 하고 바로 여기에다가 int input 해서 성적을 입력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10번을 돌면서 각각 10개의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print scores 하게 되면 10개의 입력받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되었으면 이게 점수라면 우리는 다시 루프를 돌면서 이 값들을 가져와서 저장을 하면 되고 합계를 구하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누기 랭 함수를 써서 나누기 하면 평균이 나온다. 그죠? 뭐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아주 손쉽게 그죠? 손쉽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입력을 다 받는다는 자체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사용자가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고 각자들은 하나의 회원을 가입을 한다고 치면 그게 100명이 되면 모이면 100개가 되잖아요. 그죠? 각각 한 사람이 하는 일은 자기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러한 입력창, 회원 가입창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으면 그 값들을 이러한 리스트나 아니면 이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받고 여기에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DB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사용자가 로그인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아이디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비번이 맞다면 로그인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도 우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append 메서드는 우리가 추가한다. 라고 이제 리스트에 어떠한 값들을 추가할 때 우리가 append라는 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리스트, 특히 리스트가 꼭 필요한 경우는 서로 관련된 데이터를 차례로 접근시켜서 우리가 접근하여서 처리하고 싶은 경우이다. 만약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이름을 하고 있다면 이들 이름을 일일이 이거 변수에다가 갖다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일일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의 이름으로 공유하고 단지 번호만 다를 뿐이라면 아주 사용자들은 쉽게 프로그래머들은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리스트는 근본적으로 데이터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지 않고 전체 집단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부여한 다음 숫자, 즉 인덱스, 첨자가 되겠죠. 그죠? 숫자로 된 번호를 통하여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리스트의 접근 방법을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울러 파이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또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하나의 리스트 안에 우리가 함께 저장할 수가 있죠. 이미 이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myList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1 이거는 정수예요. 이거는 문자열이에요. 이거는 실수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여기 문자열이고요. 여기에 또 다른 네 장 리스트가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알겠죠?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이제 대괄호를 나중에 2개를 쓰든지 아니면 1개가 또 내부적으로 또 들어가 있다 그러면 3개를 쓰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는 다른 언어에 그냥 뭐 C나 자바에서 배열과 유사하다. 근데 배열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료 구조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배열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어요. 걔는 한번 딱 고정을 시키면 변할 수가 없어요. 배열은. 그래서 타 언어에서는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는 뭐 벡터라든지 어레이 리스트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튼 하지만 배열의 크기는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리스트는 가변적이죠. 그죠? 왜냐? 우리가 추가 어펜드, 리무브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크기는. 그죠? 즉 요소의 개수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질 수도 있다. 또 배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int면 int, 불이면 불, 뭐 string이면 string, 뭐 이렇게 딱 데이터 타입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거기에는 int 배열, 바이트 배열, short 배열, 그리고 뭐 또 뭐 있습니까? float 배열, 더블 배열, 뭐 이렇게 배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객체 배열도 있고요. 클래스 배열이죠.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그렇게 배열들은 데이터 타입만 저장할 수 있지만 리스트에는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담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타입 형태를 섞어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 파이썬의 리스트가 배열보다 훨씬 좋죠. 훨씬 사용하기 편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그죠? 프로그램의 데이터 저장 방식의 변천사를 이렇게 한번 보면 애초에 나왔을 때는 변수가 최초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이썬만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 언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장을 하려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뭐 수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수만 개의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노가다의 노가다 그런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사람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대신할 게 나온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예요. 배열은 같은 타입의 이제 타입이지만 얘는 대량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방을 잡을 수가 있다. 즉 메모리 크기를 잡을 수가 있다. 연속적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단점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데이터 타입 그리고 한번 방이 정해지면 크기가 사이즈가 정해지면 가변적으로 변경을 하거나 축소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변수에서 배열까지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배열의 단점은 뭐였어요?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저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또 나온 이제 우리가 타입이 바로 C 언어에 있는 구조체입니다. 구조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structure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들이 리스트처럼 이렇게 섞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수도 들어갈 수 있고요. 문자열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실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체까지 왔죠. 그런데 구조체에는 다 좋은데 그게 없어요.
뭐가 없냐? 우리가 현대 프로그래밍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물을, 이것도 물론 파이썬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죠. 근데 구조체까지는 절차지향적 프로그래밍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그냥 변수들의 값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떠한 사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사물이나 뭐 어떠한 뭐 사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타내고 싶은데 그러한 사물들은 어떠한 기능들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TV나 이런 것들은 크기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그러나 전원을 꽂고 파워를 켜고 하면 이러한 기능들, 작동들을 하죠.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나타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구조체에다가 플러스해서 메서드, 즉 펑션, 함수와 같은 기능을 추가한 이제 데이터의 저장 방식이 바로 클래스라는 거예요. 물론 파이썬도 뒤에서 파이썬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클래스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리스트라는 놈은 배열에 대한 그 내용과 그리고 구조체에 대한 내용, 이거를 장점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리스트는 클래스처럼 뭐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죠? 단지 추가나 뭐 이런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변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원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배열과 구조체의 장점을 따서 그거를 우리가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데이터의 저장의 변천사고요. 이제 클래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함수 지향적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이제 발전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죠. 그죠? 그런 것들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발전해 왔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줄 아셔야 다음 또한 데이터의 자료 구조가 또 나타나면 그거에 적응하기가 여러분들이 수월할 겁니다. 그죠? 예. 아무튼 번외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정리를 이렇게 쭉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IT 즉 공학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 컴퓨터 공학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IT를 공부를 했다라면.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가 좀 길었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리스트 요소에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이미 또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보죠. 앞에서 리스트를 어떻게 우리는 생성하는지 살펴봤고요.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리스트 요소, array ele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리스트 요소인데 리스트 엘러먼트라고 하지 않고 array 엘러먼트라고 할까요? 그렇죠. 배열에서 어떻게 되면 배열의 그 내용들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소를 부를 때는 array element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리스트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리스트 요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리스트 요소에는 번호, 인덱스, 첨자가 붙어 있죠. 그죠? 이것을 우리는 인덱스, 영어로는 인덱스, 한국말로도 인덱스, 외래어죠. 그죠? 그리고 첨자라고 하는 이거는 한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인덱스라고 하면 되는데 첨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책에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동일한 내용이니까요. 자, 리스트의 이름을 쓰고 대괄호 안에 번호를 표식을 하면 리스트의 요소, 이게 곧 변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이름이 squares, 이렇게 리스트는 통상적으로 복수 형태로 변수명을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squares라면 리스트 요소 squares 0, squares 1, squares 2, 그리고 10개니까 squares 9까지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코어즈 리스트에서 번호, 인덱스가 5인 요소에 접근하려면 스코어즈 5와 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인덱스가 되고 이거의 값은 80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는 배열에서도 똑같아요. 그죠? 자, 유한 인덱스의 범위는 0에서부터 n-1, 즉 리스트 크기 -1이죠. 자, -1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는 이미 앞서서 많은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리스트 요소는 자, 이 하나하나를 이거를 여러 개를 이렇게 붙여 놓으면 리스트지만 이렇게 인덱스를 줬잖아요. 인덱스를 주면 이거는 곧 변수하고 동일한 거예요. 리스트는. 그리고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변경 가능한 객체죠. 뮤터블 오브젝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의 요소는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변수하고 동일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변수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뭔데요? 리스트니까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 요소의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요소에 저장된 값을 우리가 꺼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코드죠. 자, 스코어 제로에 지금 현재 값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쳤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코어 제로 번지 방에다가 여기에다가 80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스코어즈 1일 첫 번째 방 여기죠. 그죠? 여기에다가 여기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이 꼴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실수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지워야죠. 왜 이럽니까? 또 이러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연산자 중에서 대입 연산자만 유일하게 우측에서 좌측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미 8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첫 번째 방 이쪽으로 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복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0번째 요소의 값을 첫 번째 요소의 값으로 첫 번째 요소로 이제 복사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변수로 따지자면 이거라는 거죠. A는 80 그리고 B에다가 A 값을 이렇게 넣는 거랑 동일하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단지 인덱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리스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 아울러 이렇게 스코어즈 I 여기 안에는 변수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변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곧 바로 이러한 리스트는 루프문, 포문 하고 궁합이 잘 맞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I 값을 증감시키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값들을 우리가 증가시켜서 변수를 대입시키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I 플러스 2는 I가 값이 만약 1이다. 그럼 첫 번째 방 1 플러스 3, 2가 되니까 세 번째 방이 되죠. 맞나요? 만약 1이라면 I가. 세 번째 방에다가 여기죠. 0, 1, 2, 3. 이 방이죠. 그죠? 이 방에다가 20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식이 인덱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요소에 접근하기 해서 자, 이거 한번 리스트 요소의 인덱스 범위를 확인하고 값을 저장하는 코드인데 죄송합니다. 시장하는 코드라고 적어놨네요. 저장하는 코드인데 죄송합니다. 예, 저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자, 한번 보시죠. 일단 인덱스는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0보다 크고 그리고 이거예요. 이거 그죠? AND죠. 논리 연산자 그죠? 그 다음에 랭 뭐예요? 이거는 함수의 크기죠. 함수가 크기가 아니라 뭐죠? 스코어즈 리스트의 크기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10개의 데이터를 저장했으면 10을 리턴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스코어즈 I 값에다가 넘버라는 어떤 변수의 값이 있겠죠. 이거를 저장을 하는 코드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맞죠? 예. 요렇게 우리가 나중에 쓰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를
리스트가 여러 가지의 값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많은 크기의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일일이 우리가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막 인덱스를 써가면서 출력하는 것도 아주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루프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단 두 줄이나 출력만 한다면 말이죠. 단 두 줄이면 끝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요소들을 순서대로 방문하는 작업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리스트 값에 접근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인 스코어즈 리스트를 가정하고 변수 0에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리스트 요소를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레인지를 줬어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0에서부터 9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프린트 i 값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i는 0, 그리고 0번째에 들어가 있는 값 출력되고 두 번째 돌 때는 i는 1,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 그리고 얘는 두 번째 돌 때는, 세 번째 돌 때는 i는 2, 얘는 이 두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실제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랭, 이거는 이미 앞서 했어요. 그래서 랭, 스코어즈 이렇게 리스트 명을 주게 되면 리스트의 크기를 반환함으로 10이다. 그래서 변수 i는 0에서부터 9까지와 같이 변경되고 스코어즈 i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리스트 요소, 실제 값, 그죠? 어레이 엘러먼트, 실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리스트 요소를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여기서도 또 실수를 했군요. 제가 참 너무하네. 내가 해놓고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여기에서 보시면 이 값은 뭐예요? 자, 10이죠. 그죠? 10인데 이게 0에서부터 9까지 돌 거예요. 그런데 스코어즈 i, 그러면 0번째 인덱스, 1번째, 2번째 이렇게 쭉쭉 가서 9번째 인덱스까지 존재할 텐데, 그러면 스코어 0번째에는 i가 0이니까 얘는 그대로 0번째 방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1은 10, 그 다음에 2는 20, 이렇게 식으로 쭉 가서 결국에는 얘는 이 루프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렇죠. 스코어 i라는 방에 우리가 10번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i의 루프 변수에 들어가는 값에다가 곱하기 10을 한 값들이 각각 저장이 되는 형태가 되죠. 맞나요? 이런 형태로 리스트를 우리가 조건을 잘 주면 여러 가지의 값별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게 이제 리스트 요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이 아래와 같이 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예, 리스트 순회하기 이미 했어요. 단순히 리스트 요소의 값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리스트도 어차피 시퀀스니까요. 그죠? 예, 시퀀스니까 차례대로 가지고 와서 그 값들을 루프 변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코어즈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죠? 스코어에 있는 이제 모든 값들이 뭔가 저장이 되어 있다면 엘러먼트 루프 변수에다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출력해버리면 끝이죠. 맞나요? 예. 그리고 스코어즈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부터 변수 엘러먼트에 할당되고 반복 루프 안에 문장들이 시작이 되겠죠. 한 번에 반복이 끝나면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제가 이건 나중에 고칠게요. 끝나면 두 번째 요소가 변수 엘러먼트에 할당이 되죠. 그게 이제 루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리스트의 크기에 리스트 자체로 지금 여기에는 뭡니까? 스코어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얘는 시퀀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시퀀스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굳이 인덱스, 뭐 크기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 없죠. 맞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빨리 좀 설명을 할게요. 자, 리스트 클래스인데 한번 보시죠. 리스트는 리스트 클래스에 의해서 정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클래스라는 게 뭐였어요? 속성과 기능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클래스예요. 클래스.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 클래스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트를 생성해 놓고 그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속성과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등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이썬에서 제공을 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는 나중에 우리가 객체 지향 개념에 들어가서 배울 겁니다. 아무튼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지금은 리스트는 리스트 클래스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 그래 클래스는 속성과 기능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append 이런 것 같은 게 바로 뭐다? 그렇죠. 리스트의 기능에 해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리스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서드다,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자, 리스트 클래스의 생성자 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객체 지향 개념에서 나오는 건데, 자, 생성자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클래스를 이제 메모리에 딱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클래스를 설계도 뭐 붕어빵 틀에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리스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했다라는 것은 그 리스트 클래스를 즉 붕어빵을 한 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계도를 보고 TV 설계도를 보고 TV 물건을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생성자를 이용해서도 생성할 수가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자, 리스트 함수예요, 이거는. 이 함수인데 생성자를 지금 호출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호출한 거예요. 생성자도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차이점이라고는 리턴 값만 없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백 리스트를 생성을 한 거고 얘는 뭐예요? 문자열을 줬는데 저장이 될 때는 전부 다 얘는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면 되죠, 우리가. 그리고 리스트 해서 range 함수 들어갔네요. 그럼 이거는 0에서부터 4까지는 리스트, 정수형 리스트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의 방법들은 초기 값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의 문장은 또 아래의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쓰시든 근데 뭐 제가 바라볼 때는 이게 편할 때도 있고 클래스를 다룰 때는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편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일일이 다 쳐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이제 리스트는 리스트 클래스에 의해서 정의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로 열고 갈로 닫고는 함수 호출이다.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생성자, 엄밀히 말하면 생성자 호출인데 이거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호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생성자들이 이제 우리가 함수하고 그리고 메서드하고 동일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자는 그냥 붕어빵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요번 시간의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리스트가 있는데 자, 동일한 자료형뿐만 아니라 앞서도 봤듯이 동일한 자료형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자료형의 요소를 하나의 리스트 안에 포함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를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보세요. 리스트 1에다가 자, 정수, 문자열, 실수 이건 앞에서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리스트 2는 뭐예요? 자, 대괄호가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는 내장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두 개의 인덱스를 써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 3은, 자, 리스트, 문자열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세요. 이게 또 문자열, 인덱스,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이것도 리스트에 또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 물론 이렇게 복잡하게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형태도 리스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것들을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타입들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안에 리스트 안에 또 다른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내장 리스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뭐 물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우리 이거는 뭐 가능할지언정 근데 이거는 거의 이렇게 쓸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강의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자, 여튼 이러한 리스트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실습 시간에 우리가 직접 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해보면서 실습을 해보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